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입니다. 오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정용 냉난방 에너지 소비 행태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에 이어서 가구 에너지 소비와 연료비, 그리고 가구 에너지 소비 행태 분석, 에너지 지원 기준 소비량 추정, 그리고 정책 지원,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많습니다. 특히 에너지 지원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에너지 소비 행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지원 수준의 소비량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구 에너지 소비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에너지 소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소비는 총 에너지에서 전력을 뺀 비전력 에너지 소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1부터 10위까지는 월을 표시하고 종축은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지만 1월이나 2월 그리고 11월, 12월과 같은 겨울에는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반면에 7월, 8월과 같은 여름은 에너지 소비량이 작은 그런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월평균 전력 소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비전력 에너지와는 좀 달리 월평균 전력 소비는 겨울과 여름에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각 가구가 얼마나 많은 연료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표가 바로 이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라는 통계로부터 구해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연료비 지출액은 2010년에 99,000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에 108,000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구당 연료비 소비가 2010년 이후에 증가하다 2013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 것은 에너지 소비량 변화보다는 에너지 가격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 원수별 연료비 지출액을 보면 1인 가구에 비해서 2인 가구, 3인 가구로 갈수록 가구 원수가 많아질수록 연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 원수와 정확히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표는 월평균 연료비 지출과 에너지 지원액을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연료비 지출은 앞서 보았던 가계 동향 조사의 연료비 2016년 결과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저 생계 비중 광열비는 정부가 책정한 최소한의 연료비 수준을 의미하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의 광열비는 정부가 책정한 최소한 수준의 연료비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지원액은 각 난방 형태별 현재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월별 에너지 지원액을 의미합니다. 이 표로부터 에너지 지원액이 가계동향조사 연료비, 가구가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연료비에 비해서 크게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정한 최저 수준의 광열비보다도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원액이 크게 부족하므로 지원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 함수를 설정하고 에너지 총조사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간, 겨울, 그리고 여름 자료를 이용해서 소비 함수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 함수 추정 결과는 본 슬라이드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겨울 기간 개수의 추정치가 연간과 여름보다 크게 추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경우보다 겨울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할 경우에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더 많게 추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면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소비량 추정치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는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한 경우와 겨울철, 동절기 월평균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에너지 지원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두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연간 평균 자료를 월평균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서 동절기 월평균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가 소비량이 훨씬 더 크게 추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여기 A1으로 표시된 경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량은 582 1000kcal로 나타나고 있지만, 동절기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A2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997 1000kcal로 훨씬 더 많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경우보다 동절기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경우에 우리가 보다 많은 지원 기준 추정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보다 계절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앞에서 동절기 자료, 겨울철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를 이용해서 겨울철 에너지 지원 기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구 원수별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표본의 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체 표본의 결과이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를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만을 따로 분리해서 그러한 가구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도시가스 난방 가구를 별도로 분리해서 추정한 이유는 저소득 가구에서도 도시가스 난방 가구의 비율이 60% 이상이 될 정도로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을 둘로 구분해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소비량에 각 에너지원의 가격을 적용을 해서 비용을 구한 결과가 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2019년 도시가스와 전력 가격을 적용해서 동절기 월평균 연료비를 추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도시가스 난방 가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7만 1,000원 정도의 연료비가 필요하고 2인 가구는 10만 5천원 정도의 연료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비를 월필요 지원액 A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하면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의 월필요 지원액이 정리되어 있고요. 현재 지원액 B는 현재 이러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나 연료비 할인 등 에너지 지원 모든 지원액을 포함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월필요 지원액에 비해서 현재 지원액이 크게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월필요 지원액하고 현재 지원액의 차이만큼을 추가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필요한 지원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 지원액을 한 80%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80%에 해당하는 지원액을 새로 계산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C라는 항목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항목에 있는 지원액과 현재 지원액의 차이를 월평균 부족액으로 표현해서 C에서 B를 뺀 금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2인 가구는 월평균 한 12,700원 정도가 부족하고 3인 가구는 26,000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30% 그리고 주거 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약간 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별 지원 부족액을 앞에서는 중위소득 30% 그리고 주거 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 경우는 중위소득 50% 그리고 주거 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에 비해서
20% 확대된 면적을 적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 월 평균 부족액은 앞서보다 훨씬 큰 액수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앞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에 연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추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소득하고 주거 면적을 좀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연간 150억에서 1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소득하고 주거 면적 기준을 완화한 경우에는 연간 290억에서 3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 조달 가능한 그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액 수준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부족액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가구 원수가 증가하면서 지원 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된 개선 방안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난방 에너지원별 지원 수준을 조정한다든지 지원 방법을 좀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유카드와 연탄 쿠폰, 에너지 바우처 이렇게 구분돼서 지원된 것을 에너지 바우처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경우에 연탄 난방하는 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등 타연료로 그 난방 연료를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격이나 소득 지원 말고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단열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은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구당 평균 2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 대상 가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